어스름한 저녁, 솔잎숲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낡은 거목들의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숲의 눅눅한 흙내음은 저 멀리서 새어나오는 굴뚝 연기와 뒤섞여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익숙하면서도 고독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김남일 어르신은 60이 넘은 나이로 마을 외곽 낡은 통나무집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은 숨 쉬는 것과 같이 숲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랜 동반자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끔찍한 홍수로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을 잃은 후부터 그 슬픔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그의 거친 얼굴과 깊게 패인 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남일 어르신은 묵묵히 숲으로 향하여 사냥한 동물들을 팔아 쌀과 생필품을 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남일 사냥꾼이라 불렀습니다. 존경과 동시에 차가운 경계를 담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고립되어 살며 거의 교류가 없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아래 남일 어르신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사냥총과 손전등을 챙겨 숲으로 나섰습니다. 사냥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 울창한 숲에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밤의 숲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가끔씩 밤의 포식자들이 멀리서 내는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남일 어르신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숲의 어둠을 꿰뚫는 작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연약했지만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을 깨웠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숲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숲에서 살았지만 좀처럼 발길을 들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기이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일었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숲에서 아기라니 어찌된 일이지? 남일 어르신은 중얼거리며 사냥총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5분 정도 울음소리를 따라 걷다가 거대한 고목 앞에 멈춰섰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기이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낡은 나무 가지에 작은 요람이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람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얇은 천에 쌓여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눈은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갓뎌픈 울음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망연자실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요람을 만졌고 이 작은 생명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아기의 가슴에는 희미하게 연꽃 모양의 기이한 반점이 보였습니다. 그 표식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이런 숲속에 아이를 버린 거지? 남일 어르신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의 어둠과 나무 그림자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세졌고 요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고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따뜻함을 느꼈는지 울음을 그치고 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일 어르신은 빗물로 불어난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바람은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는 아이를 더 단단히 끌어안고 비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일 어르신은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피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는 숨을 고르고 뺨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아기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과 동시에 낯설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민재다. 이 밤을 헤쳐나온 것처럼 강인하게 자라렴. 남일 어르신은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숲에서 아기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일 어르신이 숲에서 민재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끄럽게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안타까워했지만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불길한 징조일 거야. 저렇게 깊은 숲속에 아이를 버리는 건 재앙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 노파가 속삭였습니다. 남일 어르신, 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민재가 그에게 필요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데려온 첫날 밤, 남일 어르신은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아기는 쇠약했고 숨소리가 가빴으며 간헐적으로 울음을 터뜨려 그는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총과 칼을 다루던 손으로 그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옆집 강아지들에게 주려 했던 낡은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울지 마, 민재야. 나는 아기를 돌보는 일은 서툴지만 노력할게. 남일 어르신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들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재는 매우 허약했고 열이 나고 자주 울었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몇 시간이나 떨어진 이웃 마을의 이 미숙 할머니 집을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건가요? 애를 데려다 버리세요. 이 미숙 할머니는 불평했지만 아이의 열을 내리고 목욕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순수하고 맑은 눈빛을 보여줄 때 그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미소 하나하나,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그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치유하는 약과 같았습니다. 민재를 돌볼수록 그는 아기에게 기대 이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이 짐처럼 느껴졌지만 민재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사랑이 그의 마음의 빈 곳을 채웠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때 민재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장작을 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민재야, 네가 방금 나를 불렀니? 아기는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민재를 안아들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작은 집을 가득 채웠고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일 어르신은 밤마다 민재 옆에 앉아 어릴 적부터 기억하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이 평화로운 순간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 민재를 목욕시키다가 남일 어르신은 아기의 가슴에 있는 연꽃 모양의 반점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그 반점을 만져보았지만 민재는 고통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건 무엇일까? 남일 어르신은 당혹스러움에 휩싸여 자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일 어르신은 다른 징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민재가 크게 웃을 때마다 주변의 새나 다람쥐, 심지어 숲속의 큰 동물들까지 민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치 홀린 듯이 말입니다. 아이의 이상한 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민재를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남일 어르신이 인간이 아닌 생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애를 내보내세요. 마을에 더 이상 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까봐 두려워요. 한 남자가 남일 어르신의 집으로 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렬한 눈빛은 그 남자를 화가 난 채로 돌려보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밤, 강물이 불어나 마을을 덮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서둘렀고 남일 어르신은 민재를 안고 빗물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민재를 안고 집 뒤에 묶여있는 작은 배에 재빨리 태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갑자기 배 가까이 다가오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보호하는 듯 물은 그들을 에워싸며 흘러갔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남일 어르신의 작은 집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물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어. 한 노파가 마을 회의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압박에 남일 어르신은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민재를 사랑했지만 아기의 존재가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었어. 다시는 그럴 수 없어.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어느 밤, 그는 민재 옆에 앉아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잡고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남일 어르신은 집 처마에 앉아 멀리 숲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민재의 진실을 찾기 위한 커다란 결정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재 주변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은 그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민재 가슴의 신비로운 연꽃 반점까지 모든 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민재의 정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해. 나는 그 누구도 너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남일 어르신은 민재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일 어르신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민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 여정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안개로 가득했고 외로운 새소리는 공간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으로 사라지는 남일 어르신과 민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민재의 떠남은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갔네. 하지만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민재와 함께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고대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숲의 비밀과 지식을 가진 현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일간의 긴 여정은 수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급류와 진흙탕길, 예기치 못한 폭우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남일 어르신은 하할머니라는 마을의 현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연꽃 반점을 보고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연꽃 반점, 저 아이는 옛날 숲속에 살았던 특별한 가문, 박씨 가문의 후손이구나. 오래전 그 가문은 사냥당하고 거의 전멸했지. 하할머니는 박씨 가문이 자연과 교감하고 숲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이들은 그들의 힘을 빼앗으려 했고 가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결국 가문 전체를 몰살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마을을 떠난 남일 어르신은 하할머니가 알려준 곳으로 민재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에서 이상한 현상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고목 아래서 쉬고 있을 때 민재는 갑자기 손을 멀리 뻗었습니다. 남일 어르신이 바라본 곳에는 반딧불이 거대한 연꽃 모양을 만들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풀을 지나다 뱀에 물렸을 때 민재가 물린 상처 위에 손을 대자마자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가 놀랍게 치유되었습니다. 마침내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 남일 어르신과 민재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바람은 격렬하게 몰아쳤고 나무는 쓰러졌으며 앞길은 소용돌이치는 강물로 가로막혔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폭풍우 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게. 남일 어르신은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강을 건너려 할 때 민재는 갑자기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커다란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굴은 울창한 나무들로 가려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남일 어르신은 벽에 새겨진 이상한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들은 숲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한가운데서 남일 어르신은 민재를 발견했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요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빛 속에서 그는 요람 옆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읽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후손은 숲을 되살리고 자연과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리라. 동굴 한가운데 서 있는 남일 어르신은 온몸에 기이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단순한 운명의 선물이 아니라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남일 어르신은 소중한 단서와 함께 민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있었고 많은 이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더 이상 이곳에 둘 수 없어. 저 아이는 불길한 징조야.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주먹을 꽉 쥐고 민재 앞에 서서 그의 몸으로 아기를 가렸습니다. 이 아이는 재앙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 미래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마을의 긴장감이 팽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일 어르신의 집 앞에 모였고 작은 민재를 향한 의심과 공포심은 커져갔습니다. 남일 어르신, 이 마을에 남고 싶다면 그 아이를 내놓으세요. 저 아이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한 중년 남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 미친 거야?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야? 남일 어르신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군중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고 남일 어르신이 민재를 보호할수록 그들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당신은 왜 저 아이를 지키려는 거지? 당신도 저 아이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한 여인이 공황 상태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 만약 누가 감히 민재를 해치려 한다면 내 시체를 넘어서 가야 할 거야. 남일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하며 사냥총을 꽉 잡았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압박감에 남일 어르신은 그동안 탐구했던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박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 동굴에 새겨진 그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야. 핍박받은 가문의 후예이며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가슴에 있는 연꽃 반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남일 어르신은 감정이 북받쳐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아기가 최근의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문부터 홍수까지 모두 그 아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지? 마을 사람 한 명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일 어르신 뒤에 숨어있던 민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거렸고 손으로 가까운 곳에 고목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나무에 손을 대자마자 누렇게 변했던 잎이 갑자기 푸르게 변하고 작은 새떼가 내려와 민재 주위를 맴돌며 마치 숲의 신을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식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마을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강은 말랐고 식물은 시들었으며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일 어르신과 민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일 어르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어르신 말처럼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마을 노인이 후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일 어르신은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그의 뜻을 이해한 듯 그의 눈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마른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을 땅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적처럼 아이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퍼져나갔고 곧바로 강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민재와 남일 어르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의심이 아닌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짧았습니다.
민재와 그의 기적에 대한 소식은 마을 밖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이의 힘을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연구가라고 속이며 첨단 장비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저희에게 아이를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아이를 연구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남일 어르신에게 그들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민재를 건드릴 권리가 없어. 남일 어르신은 큰 소리로 소리치며 민재를 그의 뒤로 숨겼습니다. 탐욕스러운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민재를 이곳에 두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고 아이를 보내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일 어르신과 몇몇 충성스러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숲속에 숨겨 외지인들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흔적을 쫓기 위해 전문 사냥꾼을 고용했습니다. 포위망에 둘러싸였을 때 남일 어르신은 추격자들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 미래다. 너희들은 절대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은 우두머리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남일 어르신과 민재는 턱 밑까지 쫓아온 포위망을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결국 탐욕스러운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민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기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혼자 살던 사냥꾼 남일 어르신은 이제 숲의 보호자가 되었고 민재는 그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는 쇠약한 어린아이에서 지혜롭고 활기찬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을 잊고 민재를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겼습니다. 민재는 남일 어르신이 발견했던 요람을 가지고 다녔고 그것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돕고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이끌고 약초를 캐러 숲으로 갔을 때 민재는 아이들에게 약초의 종류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존경하는 스승처럼 여기고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민재의 지도 아래 마을은 점차 바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무분별하게 베지 않고 숲을 보호하고 물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마을이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울창하고 물은 풍부했으며 동물들도 점점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사슴, 원숭이, 심지어 희귀한 새들이 마을 근처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마치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일하던 민재는 한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쳐 보였지만 민재를 보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찾던 사람이요. 노인은 숨 막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약간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절 찾으시는 거죠? 낯선 남자는 자신이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이며 민재의 가문인 박씨 가문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재가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며 그의 사명은 숲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와 자연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에 말했고 민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대형 벌목 회사가 마을 근처의 숲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땅을 팔고 벌목을 허용하려 했습니다. 이제 더 늙은 남일 어르신은 민재와 함께 벌목에 반대하는 회의를 조직했지만 금전적 약속과 눈앞의 이익에 일부 마을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 집을 짓고 기계도 살 수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돈은 일시적일 뿐이야. 만약 숲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민재는 확고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논쟁이 이어졌고 마을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벌목 회사가 마을 가까이 장비를 가져오기 시작하자 민재와 남일 어르신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비가 숲에 들어서자 민재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인부들과 맞섰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무를 베어낼 수 있지만 이 숲의 영혼은 파괴할 수 없어. 이곳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든 지킬 거야. 민재의 말은 인부들 중 일부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들은 망설였고 결국 일부는 작업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벌목회사는 마을 전체의 강력한 저항과 민재가 연락한 환경단체의 압력에 밀려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1년 후 민재를 요람에서부터 돌봤던 남일 어르신은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 특히 네가 내게 온 후로 말이야. 나는 네가 이 사명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자랑스럽다. 남일 어르신은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아빠의 이상과 이 마을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약속할게요. 남일 어르신은 조용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은 숲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특별한 아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남자를 떠나보내기 위해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민재는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고 헌신하며 인간과 자연의 연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교육센터를 열어 아이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일 어르신과 민재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이제 평화로운 곳일 뿐 아니라 희망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숲속 요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삶을 바꾼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늙은 사냥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세요.